안녕하십니까, 전만수입니다. 지금부터 자굴과 안정성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굴과 안정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계 시스템이나 기계 부품을 설계 또는 개발을 할 때 다양한 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가령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게를 중시하잖아요. 크기도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제품으로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점들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요. 기계 이제 공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응력이 어떻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또 부품에 작용하는 그 응력이 크면 소승 변형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수명이 좀 짧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응력을 살펴봐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변이를 따져봐야 됩니다. 가령 다리 같은 경우, 근데 응력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hen수교처럼 긴 다리 같은 경우는 그 변이가 크면은 흔들흔들 그래서 차가 다니는데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변이를 또 어떤 데는 규제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약간 좀 변이가 좀 있어가지고 충격을 또 흡수하는 그런 또 목적으로 구조를 쓰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특이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bifurcation problem이다. bifurcation problem이다. 우리 말로는 분지 문제다 이러는데, 그 답이 말이죠, 하나가 아니고 그 여러 개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우리가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지요. 우리가 어떤 구가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오목한 데서 운동하게 되면은 구가 도망을 안 가죠. 이건 스테이블하다.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이야기할 때 이런 그 그림으로 설명하죠. 그 다음에 구가 말이죠, 이 볼록한 데 위치해 있으면은 조그만 외란에도 이 구가 굴러서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건 우리 unstable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편편한 경우는 이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불안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거는 중립 상태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 자굴, 버클링, 그 다음에 공진, 레조넌스, 이거 우리 진동에 나타나죠. 레조넌스. 그 다음에 네킹. 네킹은 이제 인장시험에서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가 인장시험을 할 때 그 네킹이 어디서 일어날지는 몰라요. 답이 이제 무수히 많은 거죠. 우리가 bifurcation이라는 것은 가다가 이제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답이 이제 두 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학 해석 문제에서 대부분 입증이 가능한 답의 그 유일성, 즉 그 uniqueness라고 그러죠. 해의 uniqueness가 그 입증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하려고 그러면 답이 유일해야 되는데, 답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리스폰스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 수학적으로 인스테빌리티의 문제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는 그 안정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인 자굴 문제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지요. 이건 강체입니다. 강체인데 양 끝이 핀 커넥티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힘을 말이죠, 피를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힘까지는 이게 잘 견뎌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힘에 도달하면은 갑자기 무너져요, 이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죠? 이게 일단 그 언밸런스가 생기면은 이제 모멘트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한번 언밸런스가 생기면 그것이 또 모멘트를 키우고 그것이 더 큰 그 언밸런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접혀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런 것을 자굴이라고 그럽니다. 자굴, 버클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강의에서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실질적으로는 본데, 뭐 본은 이제 청력을 견디는 거죠. 굽힌 모멘트를 전달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압축력이 걸려가지고요. 이 압축력이 이 밴딩 모멘트를 크게 이제 야기시키는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굴 현상은 뭐 기둥의 휘어짐이나 또는 그 앞에서 보 공부했죠, 그죠? 보는 플랜지하고 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웹 부위가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보를 설계할 때 플랜지 간의 거리를 띄우면은 작은 그 무게로 큰 하중을 지탱은 가능한데 문제는 웹부가 이제 찌그러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공을 한다든지 피어싱, 이거 우리가 많이 하죠. 조그마한 구멍을 뚫는다든지, 물론 큰 것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작은 구멍을 뚫을 때 두께는 또 이렇게 너무 아주 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 1mm 판재에다가 0.5mm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펀치가 휘어져 가지고요, 이 생산성에서 큰 좀 버클링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실제 제조 현장에서 이 자굴은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록 원판에서 소리 나는 현상, 우리가 이제 캔 통이잖아요, 캔. 그 위에 뚜껑을 이렇게 누르면은 어느 정도 누르면 갑자기 뭐라 그럴까, 이 곡률이 갑자기 바뀌면서 있잖아요. 소리가 나죠, 그죠? 또 반대에서 또 누르면 또 힘을 좀 가하면 갑자기 또 저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자굴 현상의 한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캔 통을 갖다가 이렇게 밟아버리면 그 찌그러들죠. 실제 그 캔에 부과된 응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이 막 찌그러져 버리죠. 그리고 판재 성형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동안 원판을 컵으로 만들 때 부적절한 그런 설계를 하게 되면 원이, 이 테두리 엣지 원 있잖아요. 원이 이렇게 기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어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기죠. 그때 이제 이어링 이런 것들이 똑같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상황이 다르면은 좀 다른 데서 다른 방향으로 생기고 이런 거죠. 아까 네킹, 우리가 인장심 할 때 네킹이 있어, 그죠? 네킹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기하학적인 그런 조그마한 차이, 또 재료의 뭐 약간의 어떤 서로 다름,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 위치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자굴 현상은 이제 점점 갈수록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좀 부피가 있게 있잖아요. 무겁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자동차 제조 회사한테도 불리하지 않았죠. 과거에.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국가나 회사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었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크게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았죠. 근데 요즘 이제 뭐 우리 한국도 어느새 자동차 제조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은 회사에서 또 많은 국가에서 자동차를 자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경쟁이 그렇게 격화됐고, 그리고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자동차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특히 또 전기차라든지 전기차는 배터리가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품들을 무게를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동차의 그 중량을 한 100kg 정도 줄이면요. 우리가 한 얼마 정도 약 한 1km 정도의 그 마일리지 증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에 말이야 친구 2명을 매일 이제 싣고 다니면은 거의 연료비가 한 10% 정도 더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 또 그리고 자동차 가격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그 재료를 쓴다는 것은 특히 스틸은 말이죠. 그 열입니다. 열등거립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광석을 그 녹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제조한 과정에서도 1200도 정도 가열을 했다가 또 열칠이 한다고 또 가했다가 한 열등거려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이제 소비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런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포스코죠, 포스코. 내가 이야기한 듣기로 전국의 그 산업용 전력의 한 7, 8% 정도 쓴다든가. 자체적으로 발전소도 가지고 있죠, 물론. 그래서 이제 계속 부품들은 슬림화 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굴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굴에 관해서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그 강체의 자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고, 요것은 이제 강체의 바에 밑에 이게 토셔널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뭐 해전 스프링이라 그럴까요? 그 시계 뭐 테이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피를 가하게 되면은 기울겠죠, 그죠? 그때 세타만큼 기울었을 때 모멘트는 이제 KT 세타만큼 발생합니다. 그리고 짝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짝임의 간격을 델타로 두면은 결국 델타 P와 요 M가 이렇게 평행을 그렇게 이루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노는데 우리가 이 세타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델타는 이 길이 곱하기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풀면은 이런 식이 노는데 여기서 세타가 0이면은 뭐 우리가 곧바로 수 있다는 거죠. 뭐 저 스테이블한 그런 문제고. 그런데 이 세타 무관하게 말이죠. 만약에 내 간 힘이 P가 L분의 KT가 되면은 이게 세타 상관없이 세타가 얼마 나올 줄 모르는 거죠. 아까 답이 2개 또는 그 이상이면은요, 이게 unstable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불안정성 문제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KT 나누기 L 요것을 우리가 자굴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보다 작을 때는 세타가 0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는 순간 세타는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P가 이 자굴 하중, 우리 자굴 하중을 critical load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PCR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critical load보다 작으면은 스테이블하고 그 값이 되면은 이제 unstable 하게 되고 그 이상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두 번째 예제는요. 뭐 같은 사실은 뭐 성격의 예제입니다만 이건 이제 그냥 리니어 스프링 2개를 가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외란을 가게 되면은 즉 델타만큼 우리가 베니를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면은 이쪽 스프링은 당길 거고 이쪽 스프링이 밀리겠죠. 그래서 각각 힘이 K 델타, K 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P는 짝임이죠. 물론 요 K 델타도 그죠? 이렇게 짝임을 이루죠. 그래서 이 어떤 점, 뭐 여기서는 이제 B점을 잡았는데 B점에서 모멘트 합이 0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이러한 식이 유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델타 0이면은 뭐 이건 변이가 없다는 거니까 안전한데
문제는 그와 상관없이 P가 EKL이 되는 순간 델타 상관없이 이게 역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밸런스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는 유일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답이 여러 개 있는 문제는 우리가 그 unstable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 힘의 크기를 우리가 PCR, 즉 그 크리티컬 로드로 이렇게 두고요. 마찬가지로 그 P가 EKL보다 작으면은 스테이블하고, 뭐 그때는 이 시기에 의해서 델타 0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가 크리티컬 로드에 도달한 순간 이제 unstable 하게 됩니다. 델타를 이제 결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뭐 그 이상은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이야기해 두고자 하는 것은 이 P가 결국 이쪽에 이제 봉에 압축 응력을 야기시킬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건 강체라고 이제 가정했지만 강체가 아니고 변형체다. 그리고 파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P에 의해서 결국 이 바에 부과되는 응력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조물은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바로 크리티컬 로드에 도달한 순간, 이 크리티컬 로드는 이 봉이 견딜 수 있는,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역학적 힘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그런 그 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압축력을 고려한 보의 부재력, 즉 그 단면에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기둥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직 우리 기둥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정의는 안 했지만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해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둥과 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기둥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통점은 굽힘 모멘트와 전단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순수 굽힘 보호 이론에 근거해서 이론을 전개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으로는요, 보호의 압축력이 작용하고 그에 따른 휘어짐 현상을 고려할 경우 그 보를 기둥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에서도 압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고려할 때 휘어짐의 영향을 무시하면은 그거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역학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휘어짐, 결국 처짐이죠, 그죠? 처짐 곡선이 생기잖아요. 처짐 곡선에 의해서 결국 하중이 말이죠, 짜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짜김에 의해서 밴딩 모멘트 이야기하잖아요. 압축력일 때 말이죠. 물론 인장일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점이 이제 우리가 기둥과 보의 차이점이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둥이다, 이거는 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역학적으로 어떤 것을 무시했을 때 그것이 보가 되는 거죠. 엄밀하게 하면 압축력이 가해지면은, 그리고 그 디플렉션 커브, 그 처진 곡선이 0이 아니면은 모멘트가 생기게 돼 있죠. 짜김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냐 아니면 이제 고려하느냐, 뭐 그에 따라서 보라고 하느냐 기둥이라고 하느냐, 그런 이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보에 작용하는 단면력, 즉 굽힘 모멘트, 전단력, 하중 밀도 함수뿐만 아니라 압축력을 고려했을 때 이런 그 네 가지의 퀀티티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압축력을 받는 이런 이제 부재, 그리고 이게 처짐을 고려한 그런 이제 부재입니다만, 이 부재에서 미소 길이를 이와 같이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요소에 작용하는 모든 그 하중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죠? 이 점이 이제 x 지점이니까 이 점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Vx고 고피 모멘트는 MBX고 그죠? 여기도 뭐 MBX 플러스 델타 X, Vx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색깔로 조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압축력은 도심에 이렇게 작용한다고 이렇게 간주를 했고, 그리고 중심에 이렇게 작용한 것으로 이제 그려놨죠. 그리고 그 뉴트럴 액시스, 도심의 그 변화량, y축으로의 변화량을 우리가 처짐량 또는 처짐곡선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Vx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Vx가 되고 여기서는 V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결국은 P에 의한 짝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짝임에서는 우리 힘 곱하기 그 힘 간의 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격이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에서의 처짐량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FY 그 제로를 하면은 어차피 P는 뭐 그런 영향을 못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고, 요 식은 우리 앞에서 보어 이론에 필요한 그 전단력과 하중밀도 함수 관계식 유도했죠, 그죠? 그거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를 할 때는 이 짝임을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쭉 뭐 여러분 읽어보는데 문제는 없을 거고, 이제 요 항이 그죠, 새롭죠. 요건 이미 앞에 두 개 텀은 이미 우리 앞에서 그 공부를 했고, 요 항이 하나 지금 추가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 식을 미분해버리면 dv dx가 이게 있죠, 그죠? 우리 dv dx를 이것으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마이너스 qx로 대체를 해버리면 그리고 이와 같은 모멘트와 그 압축력, 그 다음에 하중 밀도 함수 간의 관계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와 연계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를 갖다가 우리가 4차 미분 방식으로 수식화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때 경계 조건은 3차까지 포함할 수 있거든요. 3차 경계 조건이라는 것은 전단력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전단력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식에서 이 값이 주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처짐 곡선과 압축력, 밴딩 모멘트와의 관계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기둥 문제를 4차 미분 방식으로 수식해서 풀 때 그 경계 조건을 적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어지겠죠. 만약에 이런 그 배경을 잘 모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V가 주어졌다는 이야기가 뭔 뜻인지 MB와 P와 VX의 어떤 관계로 주어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한 데다가 결국 요 텀이 이제 추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득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둥에 우리가 굽힌 문제는 보호 문제의 굽힌 문제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확실히 좀 지어놔야 되겠죠. 자, 물론 이제 항상 우리 역학 시작할 때 어떤 문제에 앞서서 뭘 합니까? 문제의 그 이해에 앞서서 우리가 가정을 해야죠, 가정. 자, 이 기록 문제는 보험 문제와 이론적으로 동일하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보험 문제는 퓨어 밴딩의 가정부터 시작했죠. 자, 이 가정은 그대로 기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퓨어 밴딩 하에서는 보가 원으로 그죠? 그렇게 변형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변형률과 곡률 간의 관계가 이렇게 유도가 됐고, 그 다음에 재료는 후커 법칙을 따른다. 저 후커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영스 모듈스를 이게 곱해줌으로써 응력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힘의 밸런스, 또 모멘트 밸런스로부터 이 곡률과 밴딩 모멘트 간의 이런 관계, 이렇게 이제 다 구해졌죠.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곡률은 처진 곡선을 두 번 미분한 것과 같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EI V W 프라임 X MBX가 구해졌는데, 자, 이 미분 방정식은 보뿐만 아니라 기둥에도 적용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엄청난 큰 가정이죠. 자, 이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기둥 문제, 즉 자굴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방법 1로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 식이 유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걸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4차 미분 방식이 되는 거죠. V에 대한 4차 미분 방식이 되고, 대개의 경우 우리가 이 기둥에서는 QX, 즉 청력은 무시합니다. Q를 0으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EI, P를 상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스트레이트 기둥이 되겠죠. 이렇게 뭐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배가 볼록하고 이러지는 않고 스트레이트다. 단면이 균일하다. 그러면 EI, P 이것들을 우리가 다 상수로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자굴에서는 P 나누기 EI 이게 막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베타 제곱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와 같은 이제 4차 미분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것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Vx equal C1 플러스 C2x 플러스 C3 sin 베타 x 플러스 C4 코사인 베타 x.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면이 균일한 보호 행태에다가 압축력이 축방향을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자굴 문제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일한 그런 크로스 섹션을 가지고 있고, 이제 경계 조건이 다른 그런 문제라면은, 근데 우리가 할 것은 C1, C2, C3, C4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 다르게 또 수식을 해가지고 다른 미분 방식을 만들어서 다른 형태의 어떤 답을 구하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 1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의 처짐을 위한 미분 방식을 그대로 그냥 씁니다. 단지 이제 MBX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규칙은 없습니다. 예제를 제가 2개를 준비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이런 자굴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개 문제만으로도 아마 충분할 거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방법 2는 이 미분 방식을 풀면서 결국 이제 이런 답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C1, C2, C3, C4를 경계 조건을 잘 파악해서 구하면 되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 1의 첫 번째 예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그림에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양쪽이 이제 핀 커넥트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압축력이 가해졌는데 우리가 어떤 편심이 져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요, 이 P가 정중앙에 가해졌으면 이론적으로는 자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심대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편심은 뭐 정도 차이는 합니다만 피할 수가 없죠. 그죠? 똑같게 만들 수도 없고, 안에 재료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안에 알갱이들이 똑같이 이렇게 대칭으로 분포할 수는 없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힘도 이렇게 딱 센트로이드에 이렇게 가해질 수도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총칭해서 E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E는 이제 eccentricity에서 놓습니다. eccentricity. 그때 처짐 곡선이 V equal Vx 이렇게 이제 발생한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x equal x 지점에서 이제 이 지점이 이제 x 이 점의 좌표가 x입니다. 이때 결국 짝임이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그죠? 짝임 간의 거리는 E 플러스 Vx입니다. 그죠? 내가 이제
여기 X, VX 그죠? 여기 E가 있었고. 그래서 짝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P에 E 플러스 V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MV죠, MV. 그죠? 그 MVX가 1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 모멘트 Z 이퀄 제로로부터요. 이런 이제 식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MVX는 EI V 더블 프라임 X니까 그걸 그대로 대입하고 미지의 함수항은 좌편으로, 그 다음에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뮨방식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는 특별해와 제차의 해가 있는데, 특별해는 Vx가 2입니다. Vx 2고, 제차해는 이걸 0을 두고 구한 거니까 이것은 C1의 sin 베타 x 플러스 C2의 코사인 베타 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답인데, 이제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경계 조건은 두 개입니다. 자, 이 점에서 변이가 0, 이 점에서 변이가 0. 그래서 두 조건으로부터 이런 두 개의 식이 유도가 되고, 그죠? 여기로부터 C1, C2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이 답에 대입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Vx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이제 배가 불룩해지겠죠, 그죠? 배가 불룩해지는데 가장 최대의 그 변이가 중간에서 일어나겠죠. 근데 만약에 사인 베타 L이 0이 되면은요, 이 중간에서 Vx가 무한대가 됩니다. 이 X L에서는 나눠지고 해가지고 0이 되죠. 당연히 우리가 경계 조건으로 0이 들어갔으니까 만족되죠. 근데 2분의 L에서 보면은 이게 무한대로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X 대신 2분의 L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 사인 2분의 베타 L이 되겠죠? 그럼 사인 베타 L은 이제 2분의 베타 L 간접에서 보면은요, 이 사인 2분의 베타 L, 코사인 2분의 베타 L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 2분의 베타 L이 분자 분모가 있으니까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값이 0이 된다. 코사인 2분의 베타 L이 0이 되면은요, 코사인 베타 L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요게 0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사인 베타 L이 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사인 베타 L이 0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점에서 변이가 무한대가 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안정성이죠. 값이 이것은 무한대가 된다는 건 실제로 무한대 일어나기 전에 깨져버리겠죠. 이걸 어떤 특별한 힘이 점점 증가시키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은 휘어져 가지고요, 이 기능을 이제 잃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사인 베타 L이 0이 된다는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한데, 이 조건을 우리가 또 앞으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characteristic equation이다, 특성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 그러면은 그 개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베타 L은 파이, 2파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그중 가장 작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에 해당되는 P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것을 크리티컬 로드다, 자굴로 하중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 방법 1의 두 번째 예제입니다. 그 앞에 것은 simply spotted beam의 그 압축력이 가해진 거다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이제 캔틸레바 본드에 벤심 하중이 압축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Vx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x x 지점에서 그냥 잘라가지고 요 부위, 나머지 부위를 가지고 힘의 밸런스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심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V 이퀄 제로인 이제 선이고, 현재 x에서 Vx만큼의 처짐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본래 여기서 이센트리시티 E가 있었고, 그죠? 원래 이런 펜심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P점이 우리가 이 처짐에서 이건 또 이 축에서 멀어지죠, 그죠?
앞에 것은 이 끝점이 이제 변이가 묶어져 있으니까 0으로 잡혀져 있었으니까 그건 고려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점에서 변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점은 여기로부터 E 플러스 델타만큼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죠? 초진이 발생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짝임에서 그 짝임 간의 거리를 이렇게 좁혀준 거죠. Vx만큼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밴딩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밴딩 모멘트가 이리 되는데 밴딩 모멘트는 EI V 더블 프라임 X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분 방식의 모양을 이제 이렇게 갖추죠. 그러니까 미지의 항은 좌편으로, 기지의 항은 우편으로 이렇게 해서 미분 방식이 만들어졌고, 물론 이 경계 조건은 이 두 가지죠, 그죠? X 0일 때 변이가 0이고 기울기가 0이죠. 특별해는 Vx가 E 플러스 델타고 제차에는 똑같죠. C1의 사인 베타 X 플러스 C2의 코사인 베타 X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하면은 C1이 0이 돼야 되고 C2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까에 비하면 좀 단순하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X거로 L에서 끝에서 변이가 델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델타를 이 함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거를 할 수 있죠. 제거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만약에 secant 베타 L이 이제 무한대가 되는 경우를 따져보는 거죠. 이게 이제 코사인 베타 L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베타 L이 0이 되면은 이제 이 값이 델타가 무한대가 돼버리죠. 이 끝점에서 변이가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베타 L이 0이 되는 경우는 베타 L이 90도잖아요. 또는 2분의 3파이 등등 있겠지만 가장 작은 것을 잡아서 그에 상응하는 P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크리티컬 로드, 즉 그 자굴 하중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가장 단순한 두 가지 문제를 가장 좀 뭐라 그럴까, 기초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대개 아마 많은 책에서 이러한 방식을 아마 교육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수학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수학적 우함이라 그럴까, 그렇게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방법 2를 통해서 또 이 문제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법 2로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그 방법 1에서 풀었던 첫 번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은 좀 다르지만 같습니다. 경계 조건이 같죠. 양단에서 핀 커넥티드 돼 있다. 즉 변이가 구속되어 있고 모멘트 프리다. 모멘트가 0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배 방식 유도해놨죠,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만약 이렇게 풀 때는. 그래서 이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할 때 필요해서 두분 미분한 걸 이렇게 적었고요. 경계 조건은 여기서 변이가 0이고 모멘트가 0이죠, 그죠? 모멘트 0이라는 것은 뭡니까? EI 더블 프라임 X Vx equal MB죠. MB가 0이라는 것은 EI가 0이 아니기 때문에 V 더블 프라임 X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 분 미분한 게 2차 도함수가 양단에서 0이다. 이런 조건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가 미리 구해놨고요. 경계 조건은 이렇게 좀 설명한 바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경계 조건 4개를 대입을 해서 식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은 항상 그 복잡할 때는 실마리가 있죠. 그걸 잘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 세 번째 식을 보면은 베타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가 0이니까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하중을 가지 않고 우리가 자굴 문제를 푼다는 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베타 0이 아니니까 C4는 0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C4가 0이면 제가 이제 두 줄 끊어놨죠. 이게 처음으로 이 C4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날아가는 거 여기 한 줄을 끊었죠. 제가 위 방향으로 그죠? C4는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다 날아갔죠. 그런데 첫 번째 식을 보니까 C1도 0이죠. 그죠? C1이 이제 날아가고 그 방향으로 두 번째에 있는 것도 날아갔죠. 그러면 뭐가 남냐 하면은요. C3에 사인 베타 L이 남고 여기도 또 베타 제곱에 C3 사인 베타 L이 남아요. 이건 다 0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 C2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C2를 어떻게 날리냐면요. 여기서 베타 0이 아니니까 여기 0이니까 C3 사인 베타 L은 0이거든요. 그럼 이걸 여기 대입하면은 결국은 뭐가 남습니까? 요 C2L밖에 안 남거든요. C2L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C2는 0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요거만 남죠. C3 사인 베타 L만 남는데 이 0이에요. 0인데 만약에 C3마저 0이 되면은 이게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다. 자, 불필요한 짓을 한 거죠. 만약에 C3 있고 0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은 그죠? 이걸 우리가 좀 무의미한 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베타 L이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을 특성 방정식이다. characteristic equation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베타 L이 n파이가 되고 n은 1, 2, 3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우리가 잡아서 크리티컬 로드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때 이제 이 어떻게 이름이 굽어질 것이냐.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V1x는 C의 sin L분의 파이 x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양이 1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자구를 하중은 1이 되고요. 1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야 이걸 보니까 첫 번째를 보니까 이쪽이 가장 큰 변이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강해서 말이죠. 못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어느 쪽을 잡아주면 좋을까요? 여기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 잡아주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자구를 하중은 견뎌요. 근데 또 힘을 더 가게 되면 요때 되면 또 요런 자굴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 자굴 하중이 이만큼 되는 거고. 막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판을 가다 보면은 안테나 높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자굴에 좀 노출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디를 이렇게 보강을 해줘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이런 자굴 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법 2로 웹 할버 기둥의 자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 가버닝 이퀘이션은 해는 이렇게 되고 그죠? 이제 경계 조건은 여기서 보면은 그 처짐이 0이고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요 끝에서는요 보다시피 모멘트가 없으니까 밴딩 모멘트 0이고 또 가이지라는 힘이 없죠. 전단력 0이죠. 자, 앞에서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왔죠. 그죠? 일단 우리가 밴딩 모멘트가 0이라는 것은 그에 해당되는 점에서 V W 프라임 X가 0이다. 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전단력이 0이다 하는 것은 이런 식이 있었죠. 앞에서 여기서 우리가 X 대신 L을 넣으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요것이 0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그 네 가지 조건을 수식하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 거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죠? 이게 실마리가 여기서 잡혀지지 않죠. 근데 맨 마지막 걸 보면은 이거 없어지고요. 이거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게 이것만 남습니다. C2가 이제 이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C2가 여기서 먼저 이제 두 줄 끊어서 내가 이건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C2 있는 거를 다 날려야 되는데 C2는 두 번째 식밖에 없네 그죠? 이 날라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C3가 먼저 날아가죠. C3 날아가니까 요거만 남는 거예요. 요거만 그죠? 요거만 남는데 C1은 어디 될 거냐? 그거는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요거만 남는데 우리가 C4를 0을 해봐요. 여기서 C4를 0을 하게 되면 C1도 0이 돼야 되거든. 그럼 모든 상수가 다 0이 돼 버렸어요. 이거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4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C3가 0이 되고 C2가 0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데 C4를 0을 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C4를 0이 아닌 조건 하에서 이 식이 만족될 수는 없겠나? 그건 코사인 베타 L이 0이면 만족되죠. 그죠? 그리고 C1도 0일 필요가 없는 거지. C1은 마이너스 C4가 되는 거죠. C4는 뭐 어떤 값이나 상관없어요. 그죠? 따라서 C1도 그 C4와 연계되어 있으니까 저 특정한 값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 L이 0이라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특성 방정식입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역학에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는 말이 좀씩 나옵니다. 그것은 그 개의 특성을 좌우하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로부터 우리가 베타 L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등등등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우리가 잡아서 계산하는 P를 구해서 크리티컬 로드라고 한다. 자골 하중이라고 하고 그 조건들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요. 요 답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Vx는 C1의 1 코사인 베타 X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는 지금 굽어진 모양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코사인 함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보다 조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 1에 비하면은 그죠? 조금 체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은 또 이 답만 가지고 있잖아요. C1 플러스 C2 X 플러스 C3 사인 베타 X 플러스 C4 코사인 베타 X 이게 이제 Vx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굉장히 조그만 대입해서 이렇게 풀면은 다소 조금 그죠?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조금 좀 불리한 면도 좀 없지는 않죠. 어쨌든 우리가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좀 수학적으로 깔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적용성이 오히려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친 그림에 조금 우리가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제1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수학적으로는 이거는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이제 클램프드 돼 있고요. 픽스 돼 있고 그래서 변위와 기울기가 0이고 여기는 핀 커넥트 돼 있죠. 모멘트가 0이라는 이야기고 또 변위가 구성이 돼 있죠. 그죠? Y 방향으로. 그래서 뭐 하중은 견딜 수 있다. 청력은 가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답은 뭐 1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계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미분과 두분 미분까지 필요로 하고, 자, 우리가 변위가 0이다. x 이퀄 0과 x 0이다라는 것부터 두 개씩이 구해주고, 또 x 이퀄 0에서 기울기가 0이다. 이 식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밴딩 모멘트 0이다라는 거, 거기로부터 두 번 미분한 것이 0이다. 그죠?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이걸 보면 어느 쪽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C2가 0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재차 선행연리 방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유의미한 답을 갖기 위해서는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쭉 풀어보면은 이러한 그 특성 방정식이 나오고 여기서 제가 그냥 풀어봤습니다. 금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만만치는 않죠. 사람 손으로 이제 풀기에는 좀 무리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런 특성 방식이 유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거는 아주 손쉬운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내게 되면은 특성 방식까지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제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방법이로서 양단이 이렇게 클램프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그죠? 이것은 X 방향으로만 슬라이딩 할 수 있고 그 회전을 이렇게 지금 저지를 하죠. 변이는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제 클램프되어 있는 거죠. 양단이 클램프되어 있는데 그 자굴 문제니까 X 방향으로 변이는 이제 허용이 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 조건 측면에서는 단순하죠, 그죠? 변이가 0이고 양점에서 기울기가 0이다. 그래서 이제 뭐 답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경계 조건 적용하기에 앞서서 미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x 이퀄 0에서 우리가 vx 이퀄 0, v 프라임 x 0, 또 x 이퀄 l에서도 두 그 함수를 0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 네 개의 그 식이 이제 유도가 됩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이걸 앞에서 한 것처럼 전체를 두고 해도 되지만 어차피 C1은 마이너스 C4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C2도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두 식에 아래 두 식에 이제 대입을 해서 위 두 식을 소거를 해버리죠.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제차 선형 연립 방식이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이 네 개를 그 요소로 하는 행렬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그 행렬의 판별치를 0을 두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뭐 추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인 제곱 베타 L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 L은 1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이런 식이 나오면은 이제 사인 베타 L이다, 코사인 베타 L이다, 뭐 하나에 대해서, 그죠?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위해서 한쪽으로 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베타 L을 L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 사인 베타 L 이걸 이제 제곱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 사인 베타 L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L 제곱으로 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면은 한 이까지는 이제 유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성립하면은 이건 성립하지만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항상 이거 성립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그 유도됐기 때문에, 그죠? 답을 구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 뒤에서 내가 어떤 답이 있는지는 내가 체크하기가 불가능하고, 이거 풀라 그러면은 컴퓨터로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여기서 보면 코사인 베타 L이 1이 되면은 만족해요. 코사인 베타 L이 1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 이게 2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 그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 L이 1이면은 사인 베타는 0이잖아요. 이게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물론 그거는 우리가 여기 있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이제 코사인 베타 L이 1을 넣으면은 여기 없어지고, 여기 1이고, 여기 0이고, 0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아져요, 사실은. 같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C1 플러스 C2L 플러스 C4 이거 0이니까 이걸 대입하면은 C2가 0이 돼야 돼요. C2가 0이면 C3가 0인 거야. 그러니까 C2하고 C3가 이제 0이 되죠. C1하고 C4는 뒤에서 0이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건 여기서도 그 식이 나오고 여기서도 그 식이 나와요. 다른 식은 다 만족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베타 L이 1이라는 건 우리가 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크리티컬 로드, 즉 자굴 하중이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